오늘 중앙일보 우리 후배 기자가 참 장한 멋진 기사를 썼는데 제일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속이 타는 재판은 바로 선거법이죠. 그렇죠. 네. 이것은 본인의 지금 사실 다른 재판하고 이 선거법 재판은 차원이 다른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지만 지금 즉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끝나게 하는 법은 재판은 이 선거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시간도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리죠. 예. 그리고 서로 그거가 된다 한들 이분의 금배지나 피선거권이 특히 피선거권이 박탈될 거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 CEO가 그야말로 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연시켜야 될 네. 그런 재판인데 아니나 다를까 온 국민이 다 아는 최고의 꼼수라고 하는 뭡니까 위헌 심판 제청을 했는데 그쵸. 지금 놀라운 거는 그런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를 헌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경기도지사 출마 시에 광역 후보 후원에 헌법소원 위헌 결정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덧붙여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금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문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 중앙일보가 네. 추적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앙일보가 추적은 오늘 나와. 저 알고 보니까 지금 영국과 일본도 다 처벌을 하고 맞습니다. 미국도 주별로 미국도 다르지만 처벌합니다. 상당수에서 또 그런 거가 다 있다고 나와요. 콜로라도 중 16개 주에서는 후보자 관련 고의 허위 정보를 고의적 작성으로 배포하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허위 뉴스 이런 거 하면 1년 금고 벌금형. 예? 네. 일본 같은 경우에 허위 사항을 당선인이 공표해야 하면 처벌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요. 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네. 다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자 민주주의 선진국들이에요. 자, 이런 나라들이 다 전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짐바브웨나 한 잠비아쯤에서 이런 법이 하고 있으면 몰라서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지만 아인들만 좋아하는 북조선 인민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미국, 거기는 선거라는 것 자체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네. 있다. 이런 기사인데 여러분 이러면 일반적으로 이건 중앙일보 기자가 이거 조사해서 이거를 지금 알아냈구나.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국회 도서관이네.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 사람이 한 거예요. 저거를. 아. 민주당의 정준호 의원이 이거를 그 1월 달인가 네.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 전 2월 며칠 날 받은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우리 중앙일보의 임정 기자가 아주 우리 빠꼼하고 춤추자는데 그 민주당 쪽이 듣다가 어디서 입법조사처한테 의뢰했구나. 정신은 국회도서관인데 거기 의뢰를 국회도서관에서 했는데 팩트를 그러네. 조사해보는데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줬어요. 아. 그런데 그걸 그러면 왜 애초에 그런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입법 만들려고. 아니지 이재명 대표 자기 때는 그러니까요. 도와주려고 내가 국회도서관까지 알아봤더니 맞다. 정말 전 세계 우리나라뿐이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야.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준호 의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저렇게 일 시켜놓고 답변 받았어요. 그 답변 어떻게 했어요? 발표했겠어요? 안 했지. 쥐고만 있었던 거야. 그 쥐고만 아니 자기가 무슨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갖고 쥐고만 있었어. 근데 쥐고만 있는 게 이제 들통난 거야. 네, 네. 그래서 우리 똑똑한 우리 중앙일보 인정 기자가 네. 이것을 이제 국회 다각도로 취재한 끝에 네, 네. 국회 도서관에서 저렇게 자료를 줬구나 해가지고 정준호가 그걸 입수했다는 그거를 보도한 거예요. 멋지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빼박인 게 민주당 스탠스 자체적으로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러네. 더 웃긴 건 그걸 그러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밝혀내 놓고서는 그걸 또 이제 분리하니까 그동안 그냥 쉬쉬하고 쥐고만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웃긴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 주장은 이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허위사실 공표 쉽게 말하면 거짓말 했다고 선거법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한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공표 그렇지.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변명한다고 허위사실 또 네. 그러니까 정말 끝없이 거짓을 낳는 것처럼 된 거예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도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저게 거짓말이 아니고 뭡니까 저게? 그리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말 바꾸기 시작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다른 나라도 관련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넓고 깊게 처벌을 한다는 그런 뜻이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취지였다. 근데 아니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법이 있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세게 이렇게 크게 하는 나라 없어. 이랬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예 없다 그랬잖아. 아니 저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두 가지 의심이 가는 게 그러면 아예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그냥 지어서 한 건지 예. 아니면 이걸 알고 됐다면 이건 그렇죠. 더 나쁜 거지. 그렇죠. 알고 됐다면 그렇죠. 더 나쁜 거야. 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건태라는 사람이 뭐 이제 막 변명을 막 하던데 참 힘들겠더라고요.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재명이 거짓말하면 그걸 또 막 설득력 있게. 실드를 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 힘들어. 극한 직업이야 얘네들 진짜 그래서 민주당 더 애들. 웃긴 건 제가 이후에 들어보니까 이 국회 도서관 이런 데에서는 네. 이게 또 국회의원이 입법 지원 이제 국회 도서관은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제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대외비래요. 그 대외비가 흘러갔다고 또 막 항의하고 이게 무슨 저는 이게 대외비 아니 물론 국회 도서관이 네. 어떤 의원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 의원의 어떤 관심사를 자기네들이 검색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자료, 팩트를 네. 주는 거 이거는 의회 도서관의 기능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막 본인이 이걸 막 기자들한테 떠들고 그다음에 막 본인이 지금 이런 논리로 본인의 지금 재판 지원 전술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이런 걸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팩트와 자료를 받았는가 이건 당연히 취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뒤늦게 와서 대비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왜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 우리 결국 국민 세금 갖고서 그쵸. 일 시켜놓고 그쵸. 왜 결과 받았는데 발표를 안 해? 맞습니다. 불리하니까 쥐고만 있고 그건 그러니까.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진짜 대외비는 알고 보면 그걸 대외비로 한 거야. 우리한테 불리한 결과였네. 그래서 대외비.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더 웃긴 건 내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거 쓴 기자한테 항의했다는데 무슨 항의를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반론 써달라 뭐 어쩌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 이 얼마나 팩트를 제대로 쓴 기사인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막 항의했대요. 야, 그리고 이게 이제 뻔뻔해. 이게 그 1월 23일에 신년 기자회견 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자기 범죄를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칠관한 저런 말 한다는 것도 참 네, 웃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1심에서 유죄 나오니까 이제 인자사 그 정도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러더니 네. 유죄 나오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큼 적나라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네. 위증교사 허위 그치.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그치. 혐의로 동종 지금 정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잘못이 있지만 이 거짓말 위증교사 전부 다 법정 속이고 국민 그러니까요. 속이고 네. 언론 속이고 심지어는 불리한 결과 나오니까 국회 도서관에서 시킨 것도 지금 쥐고만 있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진짜 그래놓고서 엄한 기자한테 항의나 하고 앉아 있고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건 말입니다. 지금 이 위헌 제청을 심판 제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26일 날 그렇죠. 마지막 결심을 한다고 네, 이 얘기는 결심과.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받아준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26일 날 결심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왜냐면 지금 받아주면 재판은 스톱이에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쵸, 재판부가 그쵸. 머리를 좀 잘 썼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기각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하지 않고 쥐고 있어. 2심 그리고 결과와 함께 2심 결과 판결 날 아마도 아니면 결심하는 날 맞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할 때는 제 생각엔 판결하는 날 같이 할 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판결 때리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피고인 쪽에서 한 것은 기각합니다.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한 방 때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 많대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게 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한 번 더 낳고 그럼 재판 지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막 나올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바로 헌법소원 들어가요. 그렇죠. 바로 헌법소원 들어가. 그렇게 되면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그거는 재판을 강제로 중지시킬 그런 어떤 기능은 없죠. 없어요. 없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판에 어쨌든 간에 뭔가 한 가지 도리라도 얻는 그렇죠. 이런 거라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하고 있고 참고로 오늘 참 여러분 이것도 참 일부 유튜브에서 방송돼서 전해드립니다만은 이재명 그 선거법 2심 예, 2심. 2심을 했는데
증인을 말이죠. 네. 이재명 쪽만 지금 편파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3명을 지금 채택해 줬어요. 그리고 검찰 증인은 아예 안 합니다. 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재판부가 이재명한테 최대한의 기회를 허락해 줌으로써 어떤 형이나 선고를 내려도 이재명 대표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명한 그 선택이다. 왜냐?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지금 1심에서 무지막지하게 증인을 들이댔는데 그쵸? 그걸로 지연 효과를 뚝뚝히 봤단 말이야. 그래서 2심도 지금 10명 넘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재판부가 처음에는 그거 다 들은 사람들이니까 검찰 1명, 이재명 쪽 1명만 해라. 그랬는데 이재명 쪽에서 뭐 네. 5명만 해주세요 또 난리치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했죠? 그러면 좋아 봐줬다. 이재명 쪽에서 3명 그리고 검찰 그거 어차피 다 들은 얘기니까 검찰은 양보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재명 엄청 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봐줬는데 그쵸. 이재명 대표가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표현할 공간은 없다.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쪽 3명인데 오늘 누가 나왔느냐? 이재륜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재륜? 이름도 보니까 이재명하고 비슷한 이재륜. 오, 얼굴도 그러네. 비슷한데 그런데 이분이 또 성남시에서 이재명 그 시장 시절에 네. 거기에 제가 보니까 계약직 쉽게 말하면 어공이었던 곳이고 그게 뻔하잖아요. 이재명 라인이라는 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름도 그래서 싱크로율 높은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당연히 이제 이재명 편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이재명 쪽 변호인이 그렇게 물었죠. 국토부 협박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협박 받았어요. 근데 협박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부른 거야? 그 진짜 지연 전술로 아니 그렇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협박 받은 사실이 없고 남이 협박 받은 거 들은 적도 없고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협박 비슷한 거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오늘 완승을 거두었다는 게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의 평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는 이 재판부가 그나마 네. 지금 우리 광범위한 그 사법기관 법원 네. 불신, 헌재 불신 속에 네. 마지막 보루는 우리 지금 이재명 2심 재판부다. 네. 아. 이재명 2심 재판부가 현재까지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